안녕하세요. 평화바람 변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장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작구에 살고 계시죠? 동작구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아마 가까우니까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립서울현충원의 원래 이름은 국군묘지였어요. 6.25 전쟁 때 전사한 군인들의 묘지를 설치해야 됐는데 이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이 한 40만 명이나 됐거든요. 그러다가 1965년부터는 국립묘지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군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나 경찰관 등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이곳에 모시게 됐어요. 2005년 7월 29일부터 국립묘지의 명칭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현충원은 나라를 위한 깊은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에는 특별한 타임캡슐이 하나 있는데요. 2020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에 국민들이 작성한 추모의 글과 30년 후 나에게 하는 다짐을 적어서 열 수 없게 봉인해 놓았다고 해요. 봉인한 시점부터 30년 후인 2050년에 6.25 전쟁 100주년이 되거든요. 그때 타임캡슐을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립현충원은 전쟁의 아픔과 함께 평화의 소망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가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한번 가족과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로 분단되어서 이런 담장이 생기게 된 걸까요? 분단의 첫 번째 이유는 힘센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간 점령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에도 미국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머물렀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러분 누가 결정해야 하죠? 우리가 결정해야 하죠. 그런데 힘센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함께 모으지 못했어요. 우리끼리도 서로 분열하고 다투면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남한과 북한에 하나의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6.25 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6.25 전쟁이 무엇을 위해 시작한 전쟁인지 아세요? 북한은 남침을 할 때 통일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통일이냐, 어떤 방법이냐가 더 중요한데 북한은 전쟁을 통한 통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6.25 전쟁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기네스북은 최고 기록만 올려주는 책인데요. 기네스북에 오른 6.25 전쟁은요, UN 파병국만 16개국, 의무지원 5개국, 물자지원 40개국, 전후복구 지원 6개국을 포함하여서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는데 이 기록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참전한 세계 기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깨어졌더니 어디에 평화가 깨어진 거죠? 세계의 평화가 함께 깨어진 거죠. 바꿔서 말하면 한반도가 평화로워져야지 세계가 함께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의 평화가 시작되는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또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아마 힘센 나라들이 결정하게 될지도 몰라요. 1953년 7월 27일 3년 넘게 계속되던 전쟁이 멈췄습니다. 정전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이 서명에 미국, 북한, 중국 대표가 서명했죠.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요. 왜일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 중의 작전 권한인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긴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종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과 북 사이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아직 종전에 합의하지 못했어요. 미국과 북한 또한 전쟁을 끝내기로 약속을 해야 하고요. 북한과 중국과 미국, 한국이
합의해서 평화협정까지 이루어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결과로 38선이 사라지고 군사분계선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요, 군사분계선에서 2km가 내려오면 남방한계선이 있고요. 2km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방한계선이 있는데요. 이 간격 4km가 있는 이 공간을 비무장지대, DMZ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또 내려오면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해서 민통선이 있는데요. 이곳은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민간인들의 출입은 통제되어 있는 곳이에요. 남방한계선은 이렇게 철책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군사분계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많은 친구들이 군사분계선이 이런 철책선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군사분계선은 이렇게 생긴 1292개의 표지판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500m 간격 정도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콘크리트 담장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평화로워지면 언제든지 이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넘어서 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00년에 남과 북의 사이가 좋았을 때는 우리 수학여행을 버스 타고 남방한계선을 넘어서 이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창밖으로 보면서 통과해서 북으로 갔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운 국경선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여기 판문점인데요. 지금 보이는 자갈이 있는 쪽이 우리나라 남측, 모래가 있는 곳이 북측입니다. 우리는 건너갈 수 있을까요? 군사분계선이 지나가는 경계석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폭이 50cm, 높이가 5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장이라고 불린대요. 왜일까요? 이곳을 넘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서글픈 분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허리에는 이렇게 온통 가시 울타리가 감겨져 있습니다. 허리 아픈 호랑이처럼, 그리고 섬나라처럼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남북을 갈라놓은 분단은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평화, 자유, 인권, 가족, 친구, 영토, 자원 등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말이죠. 소중한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러면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다시 평화를 되찾고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서로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은 함께 만나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여러 가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함께 만났었고요.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무려 11년 후인 2018년 4월 27일에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세 번째 만남이 특별했던 이유는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으로 방문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위원장이 남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례였어요.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장을 함께 넘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나는 언제쯤 북으로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대답했고 그때 함께 넘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10초 동안 북한 땅을 밟은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됐죠.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응원해 주었어요. 이것이 남북 정상의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담을 누가 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넘을 수 있을 때 진짜 평화가 시작되겠죠. 이때 남북 정상은 대화만 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약속을 만들었어요. 그 약속의 제목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었는데요. 이때
남북 간 대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분단 이래 최초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열렸죠. 2018년 6월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최초로 만난 정상회담이 되었어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1곳을 폭파하기로 했는데요. 한 곳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니 남겨두기로 하고 나머지 10개씩을 남과 북 동시에 폭파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남과 북이 만나서 함께 도로를 만든 것은 최초였어요. 그리고 판문점에서는 더 이상 무기를 착용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2019년에 판문점을 찾아갔을 때는 군인들이 더 이상 총을 차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판문점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판문점에서 시작한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같이 한반도 퍼즐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준 2장의 종이 중에서 한반도 지도 모양이 그려진 활동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구역별 스티커, 이렇게 2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한반도 퍼즐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지도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낱말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낱말들은 뭐냐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낱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먼저 평화라는 낱말이 있네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평온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마음도 필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협력, 서로 잘 도와줘야겠죠? 자, 그리고 예의를 갖춰 공손하게 행동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해가 없게 소통도 잘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왔던 낱말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낱말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에 빈칸이 또 있거든요. 이 빈칸 속에 여러분이 제주도도 포함해서 여러분이 낱말로 한번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연필 아니면 사인펜으로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해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완성해 봤거든요. 여기 원래 있었던 낱말 외에도 관심, 친절, 그다음에 이해, 배려, 사랑, 용서, 지혜, 희생, 믿음, 희망, 이런 낱말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조금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티커 붙이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스티커 용지 다 받으셨죠? 자, 여기 아래쪽에는 남한 지역 스티커, 그 다음에 위쪽에는 북한 지역 스티커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스티커를 찾아서 하나씩 붙여볼 거예요. 먼저 우리 서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경기도 한번 붙여볼까요? 경기도, 우리 하늘색 스티커 떼어서 이 선에 맞게, 선에 맞도록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요. 자, 우리 경기도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에 있는 도가 무슨 도일까요? 자, 우리 위에서 보면은 황해북도 찾아보셨나요? 황해북도 오른쪽 끝에 있네요. 자, 황해북도를 이번에는 떼어내서요. 자, 경기도 바로 위쪽에 붙여보는데요. 자,
황해북도에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남과 북이 같이 만나서 일했던 적도 있었어요. 개성공단이 바로 황해북도 이 끝쪽에 있어서 경기도의 도라산 전망대에서 보면 눈으로 보일 만큼 가까이 있었고요. 자, 북도의 왼쪽이나 아래쪽은 남도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엔 남도가 붙어야겠죠? 황해남도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황해남도를 황해북도 아래쪽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오른쪽에는 무슨 도가 있나요? 바로 강원도가 있죠. 노란색이네요. 자, 강원도 스티커를 연결되게 붙여주시고요. 자, 강원도에는요, 무슨 산이 있어요? 우리 설악산이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북쪽 스티커에도 똑같은 이름의 강원도가 있어요. 강원도는 남한과 북한 이름이 똑같은 유일한 도인데요. 원래 하나의 도였는데 분단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가 나눠진 거예요. 북쪽의 강원도에는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죠.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 들어보셨죠?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것을 구경할 때도 밥 먼저 먹자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금강산이 북강원도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오른쪽 아래 제일 조그만한 제주도. 자, 제주도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갈 때마다 새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평화의 섬이죠. 자, 우리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는데요.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여기 제주도에 있는 산이고요. 그러면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무슨 산인지는 알고 있을까요? 자, 바로 백두산인데요. 백두산이 바로 양강도에 있어요. 양강도 한번 찾아서, 자, 모양에 맞게, 크기에 맞게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여기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자, 백두산 양강도 오른쪽에 함경북도, 길쭉하게 생긴 함경북도를 한번 붙여보는데요. 함경북도는, 자, 가장 북단에 있는 땅이죠. 이 끝에, 이 끝쪽이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접경 지역이고요. 두만강이 흐르고 있어서 함경북도에서 이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탈북민들도요, 이 함경북도 출신이 많으시고요. 자, 우리 북도 아래쪽 함경남도겠죠? 함경남도도 떼어내서, 자, 잘 맞게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우리 함경남도 왼쪽, 황해북도 위쪽에 있는 이 도를 한번 붙여볼 건데요. 자, 바로 평안남도입니다. 자, 우리 북한의 수도 어디죠? 평양이죠. 평양이 바로 이 평양남도 쪽에 있어요. 자, 이쪽 아래쪽이 바로 평양 직할시고요. 자, 서울은 특별시라고 하는데 북한의 수도 평양은 직할시라고 한대요. 자, 남도 위쪽이니까 평안북도고요. 자, 딱 하나 남았네요. 자, 자강도.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연필 공장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 북쪽 지역 다 완성했으니까 남쪽만 완성하면 되겠네요. 자, 경기도 아래쪽에 우리 충청북도 붙여봤고요. 자, 북도 왼쪽은 남도라고 그랬죠? 자, 왼쪽이나 아래쪽이 남도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남도. 자, 그리고 충청북도 오른쪽에 있는, 자, 여기는 경상북도죠. 자, 경상북도 이곳에 바로 울릉도와 독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독도는 무슨, 어느 나라 땅? 우리나라 땅이죠. 자, 이 독도도 경상북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경상북도 아래 경상남도. 자, 마지막입니다. 전라북도 아래 전라남도만 붙이면 되네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전라, 남도까지 붙이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 아래쪽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한반도 퍼즐이라고 제목이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는 무엇을 쓰냐면요. 내가 꿈꾸는 한반도는 어떤 한반도인지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함께 사는 이 한반도가 어떤 한반도가 되면 좋을 것 같은가요? 무엇을 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도 괜찮으니까 이 공간 안에 마지막으로 적어보고 완성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난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고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온 것인데요. 홍범도 장군의 부인은 일제시대 고문으로 생을 마쳤고 큰아들도 전사, 둘째 아들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1943년에 돌아가셨으니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고국에 묻히고 싶다 하셨는데 순국 78년 만에야 이뤄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와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었답니다. 원래 우리는 남과 북 구분 없이 하나였고 한 마음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버리고 결의를 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홍범도 장군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분들이 꿈꿨던 나라가 분단된 조국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6.25 전쟁 시기 많은 학생과 군인, 경찰과 여성까지도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다면 분단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가는 지금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요?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분단을 넘어 담장을 넘어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6.25 전쟁 100주년이 되는 2050년 국립서울연충원의 타임캡슐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쟁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통일된 한반도를 꿈꿨던 사람들의 소원은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때쯤이면 남과 북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장을 넘어서 서로 만나고 도와주며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했던 한반도 퍼즐 활동을 통해 생각해 봤듯이 평화로운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출발하죠. 오늘부터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평화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뿌린 평화의 씨앗은 반드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